이거 이제 좀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카메라를 돌려. 공갈빵. 오늘 댓글 부대를 한데 마치 공갈빵과 같아요. 있는 거를 없다 오고 없는 거를 있다가 오고. 그래서 공갈빵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한 입 먹을게요. 자, 공갈빵이 왜 공갈빵이냐? 이게 중국에 있는 화교들이 공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호들이 거기 쓰면 공산당한테 줄 줄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 공갈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이 다 전 재산을 다 뺏겼어요, 공산당한테. 그리고 어떻게 빈손으로 헐레벌떡 도망 나와요. 거의. 그러면 세계 각지로 많이 어떻게 숨어 들어가요. 중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럼 그 당시 제일 가까운 게 한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요. 공산화가 되면서. 아니, 6.25 터지잖아요. 그 6.25 터지면서 이제 같이 진짜 저거 미쳐버리는 거야, 얘들도. 자, 화교들이 나중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자 상인들이 많이 도망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뺏겨가지고 거의 빈손으로 헐레벌떡 도망가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장사를 잘해. 화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보통 약국도 화교들이 세 가지는 꽉 잡고 있었어요. 약국하고 우리가 이제 짜장면 가게라고 하죠. 중국집하고 그리고 그 약재상. 하여튼 약재상하고 저기 그 뭐냐 그 저기 중국집하고 또 하나가 뭐지? 맞아. 이런 저기 호떡집 같은 걸 꽉 잡아요. 그러면 호떡이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호떡이 골목골목마다 다 있어. 막 저기 동네마다 호떡집이 하나 생겨. 자,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 화교들이 갑자기 유입을 많이 하면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처음에 호떡을 팔아요. 호떡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떡이고 달달하고 맛있어. 그래서 호떡이 잘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화교들이 호떡 장사로 해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돈을 벌어. 근데 나중에 호떡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좀 뭔가 좀 이게 저기 장사를 해야 하는데 호떡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어야지 않나 해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해요? 공갈빵이에요. 자, 호떡을 잘 보면 호떡에다가 어떻게 속을 안 넣어. 자, 지금은 원가가 그게 틀린데 예전에는 원가가 안에 설탕이 비쌌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제일대제당이라는 이 회사가 생기면서 설탕을 싸게 공급하니까 설탕값이 싸진 거예요. 예전에 그 제일제당이라는 회사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설탕은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야 돼요. 다 수입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수입 굉장히 비쌌어요, 예전에. 뭐 호떡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에 안에 설탕을 넣어요. 설탕물을. 이게 호떡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이거 어떻게 해요? 납작하게 딱 해가지고 하는 게 호떡이에요. 근데 밀가루는 싸요. 왜?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 밀가루는 생산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설탕이 그 당시에 비쌌어요. 네, 국내에서는 생산 안 되고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일본에 수입하면 설탕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판매가 대비 어떻게 비용이 줄어들면 마진이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떤 저기 화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호떡집으로 해서 호떡집 불나게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저기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호떡은 달달하잖아. 왜? 설탕물을 넣었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설탕이 비싸, 그 당시에. 왜? 국내에서는 그 당시 제일제당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설탕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설탕이 비쌌어요. 그럼 밀가루 값은 싼데 설탕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 자, 코스트를 갖다가 이제 줄여야 돼요. 자, 기업은 어떻게 돼요? 수익을 최극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한 매출을 높이고 그에 대한 비용을 줄여야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럼 매출을 높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화교들이 발견한 게 요거예요. 호떡을 갖다가 개량한 빵이 어떻게 돼요? 일명 공갈빵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슈가를 넣어요. 이게 슈가를 넣으면 빵이 막 부풀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게 저기 얘를 갖다 설탕 값이 비싸니까 설탕을 안 넣고 똑같은 호떡이야. 똑같은 호떡을 갖다가 설탕을 안 넣고 어떻게 거기다 슈가를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풀려요. 그러면 안에를 이제 저기 이게 해가지고 부풀리면 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호떡을 갖다가 어떻게 슈가를 넣어요. 살짝 넣어. 슈가가 훨씬 싸. 설탕이 비싸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호떡이 부풀러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호떡에다가 설탕을 빼고 어떻게 돼요? 더 먹음직스럽고 푸짐하게 보이게 한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코스트는 더 줄었어요. 비용. 왜? 설탕이 빠졌기 때문에. 설탕이 밀가루보다 더 비싸. 들어가는 게. 근데 설탕이 빠지니까 코스트가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더 푸짐하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속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막 속아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안이 텅 비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씨발 이거 속이 다 비었잖아. 이거 푸짐한 줄 알았더니 하니까 이제 장사꾼이 하니까 아이고 그거 공갈빵이라고 이름부터 여기 안 써있냐고 공갈빵이라고 얘기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사람이 이제 먹기 전에 이 공갈빵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자 호떡을 갖다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출은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돼요? 비용은 더 줄이는 어떻게 상술해서 나온 게 호떡을 상술해서 만들어서 파생되게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갈빵이에요. 자, 호떡 그대로 그 반죽만큼 들어갈 어떤 그대로 어떤 슈가를 넣어서 불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호떡보다 더 푸짐해 보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최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비싼 설탕물이 빠진 거야. 설탕물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푸짐해 보니까 더 많이 사면서 어떻게 해요? 비용은 더 싸, 호떡보다 더 커, 훨씬. 그죠? 공갈빵이. 근데 코스트 비용은 훨씬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출은 늘어나면서 비용이 뜯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이 극도로 늘어나요. 수익이 늘어나요. 이게 공갈빵이 원래예요. 그러니까 한참 공갈빵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갈빵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안에 뭐가 있어야지 사람이 텅 비우면 뭐냐고 다 이게 공갈이지 않냐고 다 비어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 공갈빵 안에다가 이제 뭘 넣기 시작해요. 야, 우리나라 제빵 기술이 다 화교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공갈빵 안에다가 뭘 채워 넣기 시작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팥을 좋아하죠. 달달한 팥을 좋아해. 팥은 쌌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갈에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 보니까 아니 이거 비어있잖아요. 뭐가 저기 호떡 좀 달달한 게 들어가야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원 재료에서 제일 싼 거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안에 꽉 차고 싼 거를 찾다 보니까 팥이야. 자, 그 당시엔 설탕이 겁나 비싸고 팥이 쌌어요. 그래서 팥을 갖다가 여기다 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팥빵의 원조예요. 아니 팥빵은 일제시대 때 팥빵이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과자는 바삭바삭한 과자, 양과자들이 우리가 뭐 샤비트 과자라고 했죠. 또 일본 일제시대 들어온 과자는 대부분 바삭바삭한 과자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제과의 역사하고 연결돼요. 그럼 나중에 이 공갈빵에다가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비어있고 이게 뭐냐 여기다 뭘 좀 채워 넣으라고 뭐 있어야 하냐. 그러니까 설탕을 여기다 넣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에서 제일 싼 게 뭐예요? 팥이에요. 팥이 제일 쌌어. 지금은 팥이 비싸서 이제 이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 팥이 싸니까 이 공갈빵 안에다 팥을 넣기 시작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팥빵의 원조예요. 자, 모든 건 어떻게 해요? 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빵은 다 어떻게 돼요? 공갈빵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공갈빵의 안에 빈 데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빵의 이름이 틀려져요. 자, 여기다 팥을 넣으면 팥빵. 이 공갈빵이다. 이 공갈빵에다 크림을 넣으면 크림빵. 이제 여기다가 뭐 저기 치즈를 넣으면 치즈빵. 뭐 별의별 빵들이 많죠. 이게 원조가 다 공갈빵이에요. 옛날에 그 탁구왕 뭐 저기 김탁구인가 뭔가 그게
그 제빵왕 거기 보면 거긴데 이게 비슷해요 이게 보면. 아 이게 맛이 뭐냐? 이 댓글 부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이 댓글 부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공갈빵과 같은 역할을. 그리고 어떻게 대중을 속여요. 그러니까 공갈빵은 어떻게 푸짐한 것처럼 속이는 게 공갈빵이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게 공갈빵이에요. 마치 이 댓글 부대의 영화를 보면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마치 공갈빵을 먹는 심정으로 한번 이거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렇게 먼저 공갈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